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색채 지각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색채를 지각하는 기본 3요소 눈, 물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색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색을 보고 느끼는 지각이죠. 그 지각이라는 게 직관적, 보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색채 지각 끝나고 나면 심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조색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빛을 보는 각도라든가 또 거리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달라 좀 보이고 또 느낌이 좀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색은 같은 색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보는 각도, 보는 거리 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달라져 보이는 그런 색채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이 빨간색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색상, 명도, 채도의 어떠한 그런 뭐 양이라든가 거리 뭐 이런 다양한 것에 의해서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랬었죠? 우리 안에 있는 또 시세포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박명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암기를 돕기 위해서 박명시 그러면 좀 생각나는 그 연예인 누구죠? 박명수죠. 우씨, 박명수. 예. 약간 맹해요. 물론 맹한 사람은 아닌데 캐릭터가 좀 버럭에다가 좀 맹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보 같고 친근하잖아요. 그죠? 박명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눈에 있는 뭐예요? 추상체와 그다음 뭐예요? 간상체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서 흐려지는 현상,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를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석양 질 때 있죠. 그죠? 그때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일단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눈에서 했던 시각적 반응이 뭐냐면은, 자, 낮에는 누가 작업을 하죠? 추상미가, 그죠? 추상체가 작동을 하고 있다가 점점점 어두워지니까 누가 와요? 간상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상체가 추상체한테 얘기를 하죠. 야, 추상체,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너 집에 가. 수고했어. 그랬더니 추상체가 아니거든. 아직 밝거든. 간상체가 아니거든. 가거든. 하면서 서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박명시. 우리 박명수 씨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맹한 박명수 씨를 좀 연상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똑같은 우리가 어떤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프루키네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프루키네 현상. 자, 프루키네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주장한 이론입니다. 프루키네는 뭐냐면, 자, 암소시죠, 암소시. 암소시, 그 다음에 명소시 이런 말이 있는데, 암소시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이죠. 어두운 상황. 밝은 상황이에요. 명소시. 밝은데 그 밝은 그 시세포 뭐예요? 추상체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명소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면 파란색 계열은 밝게 보이고 빨간색 계열은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름도 너무 고맙지 않아요? 푸르키네, 푸른색이 티네, 이렇게 푸르티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스럽죠. 네, 그래서 뭐예요? 명소시에서 갑자기 암소시로 바뀌게 되면 파란색은 밝게, 빨간색 계열은 어둡게 보인다 하는 현상, 푸른색이 태워 보이는 현상, 푸르키네. 이것은 비상구 있죠? 비상구.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비상구 표시가 뭐로 되어 있죠? 청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프루키네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나는 비상구, 나는 핑크가 좋아. 그래서 핑크로 하겠어.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색채 이유에 의해서 비상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프루키네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컬러리스트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군대 생활할 때 이 계급장이 무슨 색이었냐면 이 노란색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주목성,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노란색 계급장, 그것도 심장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적은 어때요? 감사합니다죠. 뭐만 보고 쓰면 돼요?
노란색만 보고 쏘면 백발백중 뭐 맞는 거야? 심장 맞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군복조차도 그 어떤 색채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군대에도 컬러리스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죠. 물론 뭐 안 해도 상관없다 할 수 있지만 좀 더 그런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략적인 것이 바로 우리 디자이너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는 수능이라는 거죠. 수능은 말 잘 듣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수능,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명수능, 그 다음에 암수능 이렇게 있어요. 색에 수능하는 거고 어둠에 수능하고 밝기에 수능하고 어둠에 수능하는 것, 적응하는 것, 거기에 적응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색수능은요,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빨간색이 느껴지지 않죠. 왜 그래요? 우리가 색에 대해서 수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수능은 뭐예요? 밝음에 수능하는 것이고, 암수능은 어둠에. 이건 우리 영화관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영화관에 이제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잘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여자친구 보호하겠다 손잡고 막 이렇게. 물론 요즘에는 좀 많이 밝아져서 괜찮은데 과거에 선생님이 극장은 더욱더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러고 들어와서 앉아 있다 보면 이제 그 어두움에 적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데서 밝은 데 나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그거 좀 있으면 이제 안 부시는 게 뭐예요? 명수능이에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데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터널 있죠? 터널 같은 데서는 바로 이런 수능을 좀 이용해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밝은 게 점점 어두워졌다가, 그리고 다시 나갈 때는 점점 밝아져야 되겠죠? 그것은 뭘 배려한 거죠? 수능, 우리 눈의 시각적 색채 지각을 할 때의 수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색성이라는 건데, 연색성은요, 분명히 같은 색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정도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연색성이에요. 반대가 뭐냐 그러면은 조건등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조건등색. 이건 다른 말로 영어로는 메타메리즘. 이것도 외워두세요. 자,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조건등색. 자, 다른 색인데 이건 반대로 어때요? 같아 보이는 거죠. 이거랑 이건 반대네, 그죠? 연색성은 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현상. 그래서 얼마큼 달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연색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연색지수는 RA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RA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100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같아 보이는 거죠. RA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달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연색 지수는 자연의 색과 인공의 색, 인공광원이죠. 우리가 만든 색의 얼마큼 비슷한가에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빛의 완벽한 것은 광원이에요. 어떤 광원? 자연광원이죠. 우리 만든 인공광원은 뭐예요? 자연광원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광원과 인공광원의 차이를 줄여내는 거, 그 차이가 없는 거,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거를 연색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연색성은 같은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이 자연광원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광원, 인공광원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주 목적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한 인공광원에 대한 얘기는 색채 관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조건등색 메타메리즘은 분명히 다른 색인데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같아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나중에 조색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색을 이제 오랫동안 보고 있고 조색하다 보면은 그게 분명히 다른 색인데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서는 딴 데 봤다가 선생님 하고서 이제 측색기나 선생님이 육안 검색을 하다 보면 다른 색으로 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르네 그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소머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등색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조색에 있어서 이 조건 등색과 연색성을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목표이자 이제 결과인데 사실은 불가능해요.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실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만 가지고도 또 꽤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때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근히 실기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죠? 예,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러고 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은 필기 공부니까 좀 더 좀 약간 거시적인 공부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상관없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같은 색을 유지하는 거, 연색성과 조건 등색의 반대되는 성격. 그래서 사실은 시험 볼 때 여기까지가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예.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거 개나 소나 다, 또 개나 소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입이 거칠어요. 예, 생긴 것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던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에브니 현상이랍니다. 뭐라고요? 에브니 현상. 자, 이것도 자, 어떤 거냐? 분명히 색상은 같아요. 뭐가 같다? 색상은 같아요. 색상은 분명히 같은 색인데 이 색상이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애들의 채도가 다르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 그러면은 다른 색상으로 보이는 거. 분명히 색상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채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색상으로 지각되는 거. 에브니 현상입니다. 자, 이게 우리 조색할 때 진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색상을 맞춰 놨는데 채도 차가 다르면은 색상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니 현상도 메타의 조건 등색과 함께 조색할 때 많이 등장하는 거죠. 뭐다? 색상은 같은데 채도가 다르면 그 색상이 달라 보이는 현상. 에브니. 아니면 애를 보세요. 에보니. 이렇게. 저는 지금 매일 얘기하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여러분 잘 안 외워지면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거와 연상해서 연결해서 외우세요. 에보니? 애를 보니? 너 지금 집에서 애보니? 하고도 참 창피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에브니 현상과 비슷한 게 있는데 뭐 누구냐? 베졸드.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에브니 할 때 어이로 해요, 아이로 해요. 상관없어. 이거 영어인데 한글씨 발음이니까 어이나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쓸데없는 그거 목숨 걸지 마세요. 자, 베졸드와 브리케라는 사람이 또 어떤 것을 연구해서 알아냈냐면 이거는 색상이 같아요. 그런데 명도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 색상이 달라 보이거나 같아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베졸드 브리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색상이 같은데 뭐에 명도 차이에 의해서. 자, 얘네 둘이 같은 개념이죠. 에브니는 채도 차이. 그 다음에 베졸드와는 명도 차이죠. 이거는 또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은 애를 보니 안 하겠습니다. 에브니, 베브르니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외워요. 에브니, 베브르니, 베부 이렇게 베부. 에보니까 베브르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니는 색상인데 채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거나 같아 보이고 베졸드는 색상이 같은데 명도. 그래서 에브니와 베졸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사람 이름이야. 자, 이것과 또 함께 알아야 될 게 뭐냐? 주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색. 이 주관색은 뭐냐면 분명히 무채색인 거예요. 무채색. 자, 무채색은 우리 채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무채색에서 뭐가 보이는 거죠? 유채색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무채색이야. 그러니까 원래 유채색이 없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지? 유채색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떤 부분입니까? 심리적인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다? 심리적인,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현상이다. 무엇이? 주관색이. 자, 이거는 페우너와 벤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페우너와 벤함의 주관색. 이것도 이름도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시험이 뭐 전 선생님 같은 사람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에브니, 베졸드, 뭐 주관색 이런 것들. 시험 볼 때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조건 등색, 에브니, 베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실기 준비할 때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주관색이란 지 스스로 주관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채색이 유채색으로 보이는 거죠. 미친 거죠. 예. 근데 우리 안에 그 심리적인 반응이 여기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 많아진다, 그죠? 아, 진짜 저도 그래요. 이게 가르치면서 참 짜증나요. 예. 원래는 여기까지만 나왔었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별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지식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또 근데 헷갈려 또 에브니가 명도인지 베졸드 브리케가 명도인지 주관색인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에브니? 어? 아, 에브니까 체하겠어 이렇게 외우든지 어? 에브니까 체하니까 배는 불러 어? 그 다음 명은 뭐 해요? 생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생명 단충 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저 그렇게 외워요. 근데 가르쳐 주면서도 이거 요 얻어먹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에브니까 체할 것 같지? 그래서 배부르는데 생명이 단축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주관색이란 무채색인데 유채색으로 보이는 주관적 생각 미친 거죠. 배우노 폐암. 자, 그러면 이제 리프만은 누구냐? 자, 이거는 얘네와 달라요. 얘는 색상 차이가 분명히 커요. 색상 차이가 있어요. 같은 색이 아닌데 반대로 명도가 비슷하면 어때요? 이 색상 차이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같은 색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리프만. 얘네와는 좀 반대다. 그죠? 얘네는 색상은 같은데 채도와 명도에 의해서 달라 보이지만 분명히 색상이 다른데 명도가 비슷하면 밝기가 비슷하면 그 색상 차가 같진 않더라도 그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그러한 명시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리프만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괴테의 뭐 있어요? 세금 현상. 세금, 음이라는 것은 그림자를 나타내는 건데 어떠한 물체를 딱 비쳤을 때 거기에 반대에 생기는 그림자에서 그 그림자에 반대 어떤 빛, 만약에 빨간색을 비쳤잖아요. 그러면 초록빛이 그림자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괴테의 세금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11개나 된다. 그죠? 근데 이게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시험 볼 때 하나씩 생기니까 또 기출문제로 정리가 되고 선생님이 정리해 주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또 새로운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맥컬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쓸 데가 없네. 여기다 쓸게요. 12. 자, 뭐라고요? 우리 저 음료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맥콜 있죠? 맥컬로 효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을 해서 자꾸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컬로에 의해서 발견됐는데요. 자, 교재를 보면 왼쪽에 있는 가로줄무늬 안에 보면 점이 하나 있거든요. 가로줄무늬에 점을 보다가 교대로 세로 줄무늬에 점을 보다가 맨 끝에 걸 보면은 각색에 뭐가 보여요? 보색이 보이는 이런 현상을 맥컬로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직접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냥 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먼그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먼그리드. 자, 마찬가지로 교재 보시면 이 상자 있죠? 이렇게 네모 박스 사이에 보면은 잘 보시면 자꾸 점이 생기거든요. 검은색과 흰색이 교차되는 지점에 하만도트라 그래가지고 회색 점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회색 점이 보일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게 13가지나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물체와 눈과 광원이 우리 색을 지각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체, 눈, 빛의 어떠한 하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색을 똑같은 색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지각하고 느끼게 되는 자,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박명시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동시에 작동해서 흐려지는 것. 푸르키네 현상은 갑자기 어두워지면 파란색은 푸르키네 밝게 보이고 빨간색은 어둡게 보이는 것. 수능은 색과 어둠, 밝음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 연색성은 같은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조건드색은 다른 색이 같아 보이는 현상, 메타메리즘, 반대로 항상성은 항상 어떤 조건에도 같아 보이는 현상까지가 시험에 나왔었지만 요즘에는 에브니 현상,
에브니는 색상은 같은데 채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 배부, 베졸드와 브리케는 색상은 같은데 명도가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 주간색은 주관적으로 미친 거 이렇게 그랬죠. 무채색에서 유채색이 보이는 거. 심리적인 현상이다. 페우너와 베남이다. 리프만은 색상 차이가 얘네와 달리 리프만은 색상 차이가 큰데도 어때요? 명도가 비슷하면 둘 사이에 색상 차가 이르면 색상 대비가 일어나지 되는데 어떻다? 색상 대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비슷한 그 명시성이 떨어지고 모호해진다. 개태의 세금 현상은 그림자에 비친 그림자에 뭐가 생긴다? 보색이 보인다. 그 다음에 맥컬러 효과라는 것은 색상 차이가 맥컬러는 가로 줄무늬와 세로 줄무늬를 번갈아 보다가 반대쪽을 보면 흰색 그 점을 보면 보색이 보인다. 허먼 그리드는 허먼 도트라 해서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 지점에 검은색 점, 회색 점이 보이더라. 그것을 허먼 그리드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문제는 많이 나오면 좋은데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나요? 할만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찬가지 이제 뭡니까? 그 색채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우리 하는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이것은 보고 심리적 반응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직관이 보여지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색채 심리는 그 색을 보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의 문제고. 자, 그러면 우리가요. 그 색의 지각에 관련해서 뭐 입자설이니 뭐 빛에 대한 학설이 있듯이 색채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우리 인간은 색채를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색채 지각설. 자, 이거는 뭐예요? 이론이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학설 또는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얘기했었어. 선생님이 아까 전 시간에 진리니 뭐 법칙이니 얘기했었죠. 그래서 색채 지각설의 가장 대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영과 헬름홀츠의 자, 영과 헬름홀츠의 몇 원색설이 나옵니까? 3원색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해링의 그 다음에 4원색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색채 지각설인데 항상 보면 그 두 가지가 항상 그죠? 어떤 학설이든 간에 맞죠?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도 그렇고 영 헬름홀츠의 3원색, 해링의 4원색설, 뭐 입자설, 파동설 이런 식으로 어느 게 맞느냐? 그건 사실 검증되지 않았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설명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가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오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 가설이다, 학설이다, 그 다음에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 헬름홀츠의 3원색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에 RGB, 빛의 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를 각각마다 지각하는 세포가 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시세포. R은 뭐예요? L 추상체죠. G는 뭐예요? 중간. M. B는 short. 그죠? 짧은 추상체들이 있어서 그 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시각적인 그런 반응, 흥분을 한다. 그래서 색을 지각한다는 거예요. 영 헬름홀츠라는 사람은 영과 헬름홀츠 두 사람이에요. 영 헬름홀츠가 성이 영이고 이름이 헬름홀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영과 헬름홀츠에 의해서 연구된 그러한 뭐예요? 학설입니다. 자, 그리고 해링의 4원색설은 이걸 반대색설이라고 하는데 반대색설이 뭐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서로 반대되는 색상의 이름을 좀 암기를 해야 돼. 자, 레드, 빨강의 반대가 뭐예요? 그린이고요. 노랑의 반대가 뭐예요? 블루고요. 아셨습니까? 흰색의 반대가 뭐예요? 블랙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거든요. 암기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LAB라는 표색계를 배울 건데 거기에서 A가 RG고요. B가 Y, B를 나타내게 돼요.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A는 에어플레인이라고 배워요.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별거 다 가르쳐줘. 그지? 에어플레인은 빨간과 녹색, 초록. 빌딩은 높아. 나중에 이 LAB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헷갈리니까 에어플레인은 빨라. 퓨 하고 하잖아요. 빌딩은 높아. 높잖아요. 그죠?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반대.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은 다 이 해링의 사원색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색계니 혼색계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해 또는 이화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은 뭐예요? 합성, 동화라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이 반대 색설들이 합성하고 동화되면서 우리가 색을 지각한다. 그래서 이 보색 개념의 반대 색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어때요? 그냥 대립된 이론이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는 이론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영 헬름hol츠는 이런 시세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뭐 잔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뭐 동시대비 이런 것들을 얘는 또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해링에서 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서로 보완적으로 해가자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교재도 있지만 미국의 맥니콜 연구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혼합설을 요즘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여하튼 간에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자, 두 가지 영 헬름홀츠의 삼원색설과 해링의 무슨 설? 사원색설, 반대색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죠? 색채 자극과 인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색채 지각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벌써 엄청 많은 양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어렵습니까?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색채 지각이 가장 쉬운 과목에 속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내가 어렵게 가르친 거야. 자, 여하튼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처음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론서, 그러니까 우리 수험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암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내 것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망각하죠. 그런 다음 뭐 해야 되죠?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은 알고 저 부분은 모르는구나 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모르는 것은 다시 찾아서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가 선생님 기출문제 해설집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거기다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색채 지각의 과정 색채 지각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요 이 색을 가지고 어떻게 혼합하고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색들이 혼합되거나 만났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뭐 이러한 어떤 개념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가 이제 내부 마지막 이제 색채 지각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도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조 선생의 시각 디자인과 컬러리스트라는 카페가 있는데 오시면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뭐 추후에 합격하신 후에 뭐 합격 후기도 좀 올려주시고 또 교재랑 강의가 좀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좀 이렇게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함께 뭐 공짜로 해주고 지금 뭘 요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뭐 다른 출판사의 교재 또는 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구입하신다면 뭐 예문사에서 선생님이 직접 만든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색채 지각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